잡초를 없애려다 고추와 상추까지 함께 상하게 만든 적 있으십니까? 텃밭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잡초 그 자체보다 잡초를 잘못 다루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텃밭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텃밭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는 더 따뜻하고 실속 있는 텃밭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봄이 지나고 날이 조금씩 더워지면 텃밭에는 작물보다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잡초입니다. 어제는 분명히 흙이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나가보면 고추 고랑 사이와 대파 옆, 상추 가장자리까지 어느새 푸른 풀들이 빽빽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손으로 뽑자니 끝이 없고 그냥 두자니 작물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뿌리자니 내가 먹을 채소가 걱정되고 잘못 뿌렸다가 어린 모종까지 상할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히 잡초를 빨리 말리는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가 어디에 났는지 먼저 보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살피고 작물과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한 뒤 마지막에는 흙을 다시 덮어주는 순서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재료가 모든 자리에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추, 토마토, 오이, 상추처럼 잎이 부드러운 작물 가까이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며칠 동안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언제 조심스럽게 처리해도 되는지, 언제 손으로 뽑거나 잘라야 하는지, 또 장마가 오기 전에 무엇을 해두면 여름 텃밭이 훨씬 편해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텃밭은 잡초와 싸우는 곳이 아니라 작물이 더 편하게 자라도록 자리를 정리해주는 곳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텃밭을 돌보며 지키고 있는 잡초 관리 순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 기운이 올라오면 텃밭의 흙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뜻하고 밤에는 습기가 남아있으며 한번 비가 내리고 나면 땅속에 잠자고 있던 작은 씨앗들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우리가 심은 고추와 토마토, 오이와 상추도 자라지만 잡초는 그보다 더 빠르게 먼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충청도나 전라도처럼 텃밭을 넓게 쓰는 집에서는 고랑 사이, 밭 가장자리, 물이 잠시 고였다가 빠지는 자리에서 잡초가 순식간에 번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잡초를 단순히 귀찮은 풀로만 보지 않습니다. 잡초는 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작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흙이 오래 비어 있으면 잡초가 먼저 자리를 잡고 비가 온 뒤 표면이 단단하게 굳으면 그 틈에서도 잘 버티는 풀이 올라옵니다. 또 볏짚이나 낙엽 같은 덮개가 없는 곳에는 햇빛이 바로 닿기 때문에 땅속 씨앗이 더 쉽게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잡초를 줄이려면 눈앞에 풀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자리에 풀이 먼저 올라왔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텃밭 흙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잡초 씨앗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흙 속에 작은 씨앗 창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뽑은 잡초가 전부가 아니라 온도와 물과 햇빛이 맞으면 다음 잡초가 또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잡초를 볼 때 먼저 3가지를 봅니다. 첫째, 이 잡초가 어디에 났는가입니다. 길이나 빈터에 난 풀인지, 작물 가까운 곳에 난 풀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둘째, 잡초가 아직 어린가, 아니면 뿌리가 굵고 오래된 풀인가입니다. 어린 잡초는 비교적 쉽게 약해지지만 여러 해 동안 뿌리를 키운 잡초는 한 번에 끝내려 하면 오히려 힘만 빠집니다. 셋째, 오늘 날씨와 흙 상태가 어떤가입니다. 바람이 강하거나 비가 올 것 같거나 흙이 너무 질척할 때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을 오래 해보니 잡초 관리는 강한 방법을 찾는 일이 아니라 맞는 자리에 맞는 방법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작물 가까이 난 풀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뽑거나 가위로 낮게 잘라주는 편이 낫고 아직 작물을 심지 않은 빈자리나 길 쪽의 어린 풀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도 텃밭 전체에 똑같이 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잡초를 줄이고 싶다면 먼저 흙을 보고 작물을 보고 날씨를 본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세우고 나면 다음에 말씀드릴 부엌 재료도 훨씬 안전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텃밭에서 조심스럽게 쓰는 것은 발효 식초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잡초만 알아보고 작물은 피해가는 재료가 아닙니다. 잎에 닿으면 잡초도 상하고 고추잎도 상하고 토마토 잎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초를 텃밭 전체에 뿌리는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작물이 없는 길, 밭 가장자리, 빈터, 돌 틈이나 고랑 바깥쪽처럼 작물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어린 잡초를 약하게 만들 때만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식초가 잡초에 닿으면 잎 표면이 상하면서 수분을 잃기 쉬워집니다. 햇볕이 있는 날에는 그 변화가 더 빨리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잎과 줄기에 닿은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땅속 깊은 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잡초는 한 번의 처리로 많이 약해질 수 있지만 오래된 풀이나 뿌리가 굵은 풀은 며칠 뒤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강하게 뿌리기보다 풀이 힘을 잃었을 때 흙이 살짝 촉촉한 날 뿌리째 뽑아주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텃밭에 소금을 섞어 쓰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잡초가 더 빨리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은 있지만 텃밭 흙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채소를 심고 끝낼 땅이 아니라 올해도 내년에도 고추와 상추, 대파와 마늘을 심을 자리라면 흙에 소금기가 남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강한 공업용 산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재료도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텃밭은 가족이 먹을 채소가 자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효과가 강하다는 말보다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용 시점도 중요합니다. 잎에 이슬이 남아있는 아침 일찍은 피하고 비가 오기 직전도 피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물방울이 옆 작물로 날아갈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해가 나고 잎이 마르고 바람이 잔잔한 날에만 아주 좁은 범위로 처리합니다. 작물 가까이 난 잡초는 손으로 뽑거나 작은 가위로 낮게 잘라줍니다. 특히 고추나 가지, 토마토 주변은 뿌리가 얕게 퍼져 있을 수 있으니 호미로 깊게 긁지 않고 천천히 손으로 정리합니다. 잡초를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물을 다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텃밭 실수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잡초를 그때그때 없애기만 하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편한 텃밭을 만들려면 잡초가 올라올 자리를 줄여야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흙을 오래 비워두지 않는 것입니다. 잡초 씨앗은 햇빛이 흙 표면에 닿고 비가 오고 온도가 맞으면 금방 깨어납니다. 그래서 흙이 드러난 자리는 잡초에게 빈 방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덮개입니다. 한국 텃밭에서는 둣집, 왕겨, 마른 낙엽, 씨가 맺히기 전 베어둔 풀, 코팅되지 않은 골판지 같은 재료를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고추와 토마토 사이에는 볏짚을 얇게 펼쳐주면 흙이 바로 마르는 것을 줄이고 비가 올 때 흙이 잎에 튀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왕겨는 가볍고 다루기 쉽지만 너무 얇게 뿌리면 바람에 날릴 수 있으니 자리를 보아가며 써야 합니다. 낙엽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지만 병든 잎이나 썩은 냄새가 나는 잎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판지는 주로 길이나 빈터에 깔고 그 위에 볏짚이나 마른 풀을 덮으면 빛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덮개든 작물의 목 부분까지 꽉 덮어버리면 습기가 오래 머물 수 있으니 고추와 가지, 토마토 주변에는 숨 쉴 틈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마가 오기 전에는 이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작은 잡초를 먼저 정리하고 고랑과 배수로를 확인하고 흙이 드러난 곳을 덮어두면 여름 내내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비가 많이 온 뒤에는 바로 밭에 들어가 발로 밟기보다 흙이 어느 정도 숨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젖은 흙을 밟으면 흙이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흙은 작물 뿌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작물을 심기 전 2주에서 3주 정도 먼저 잡초를 깨우는 것입니다. 밭을 정리하고 물을 살짝 주어 잡초 씨앗이 먼저 올라오게 한 뒤 그 어린 잡초를 가볍게 긁어내거나 정리하고 나서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같은 작물을 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올라오는 잡초의 힘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잡초를 만지기 전에 5분만 살펴보는 습관을 권합니다. 첫째, 잡초가 길에 있는지
작물 가까이에 있는지 봅니다. 둘째, 아직 어린 풀인지, 꽃이 피고 씨가 맺히려는 풀인지 봅니다. 셋째, 오늘 날씨가 맑은지, 바람이 강한지, 비가 올지 봅니다. 넷째, 가까이에 어린 모종이나 부드러운 잎채소가 있는지 봅니다. 다섯째, 잡초를 정리한 뒤 흙을 다시 덮을 재료가 있는지 봅니다. 이 5가지만 확인해도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작물을 상하게 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잡초 관리는 빠르게 끝내는 일이 아니라 텃밭을 덜 힘들게 만드는 순서입니다. 잡초를 정리한 뒤에 제가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흙을 그대로 비워두지 않는 것입니다. 풀을 뽑고 나면 마음은 시원하지만 흙이 드러난 자리를 그대로 두면 며칠 뒤 또 다른 잡초가 올라오기 쉽습니다. 햇볕은 다시 흙을 데우고 비는 흙 표면을 두드리고 숨어있던 씨앗은 또 깨어납니다. 그래서 잡초를 없앤 자리는 가능한 한 가볍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둣짚이나 마른 낙엽, 왕겨, 잘 부숙된 유기물처럼 흙을 숨쉬게 하면서도 햇빛을 막아주는 재료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생풀을 두껍게 쌓거나 씨앗이 맺힌 풀을 덮개로 쓰거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거친 재료를 작물 가까이에 많이 놓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은 눈앞에 풀만 보는 곳이 아니라 흙의 힘을 조금씩 쌓아가는 곳입니다. 흙에 유기물이 꾸준히 들어가면 흙이 부드러워지고 물을 머금는 힘도 좋아지며 작물 뿌리가 편하게 뻗을 수 있습니다.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 잎을 넓게 펼치면 그늘이 생기고 그 그늘 아래에서는 잡초도 예전처럼 쉽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결국 잡초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잡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올라온 잡초는 위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길이나 빈터와 작물 가까운 곳은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둘째, 흙을 덮어 햇빛이 바로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둣짚, 왕겨, 낙엽, 골판지 같은 재료를 알맞게 쓰면 일이 줄어듭니다. 셋째,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흙에서는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고 튼튼한 작물은 잡초에게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텃밭은 완벽하게 깨끗해야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살피고 무리하지 않고 흙과 작물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그 시간이 텃밭의 기쁨입니다. 잡초 때문에 텃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같은 일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는 어떤 잡초가 가장 힘들게 합니까? 또 여러분만의 덮개 방법이나 잡초 관리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이 모이면 우리 텃밭은 더 따뜻하고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실속 있고 따뜻한 텃밭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